나는 왜 아직도 이런 것에 시간을 쓰고 있을까?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나요? 남의 눈치를 보거나 지난 일을 곱씹으며 아니면 꼭 가지 않아도 될 모임 때문에 하루를 흘려보낸 적. 새벽 3시 잠들지 못하고 지난 일을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뒤척이는 밤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젊을 땐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쓰지만 나이가 들면 돈보다 훨씬 귀한 게 시간이 됩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 번 흘려보내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결코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인생의 우선순위가 보이기 시작해요. 사실 인생 후반기의 지혜는 무엇을 더할까 보다 무엇에 더 이상 시간을 쓰지 않을까를 정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 시간 관찰하고 경험한 정말로 낭비하지 말아야 할 7가지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같은 나이임에도 더 여유롭고 평온해 보이는지 그 비밀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제가 오늘 들려드릴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그분이 73세에 했던 한마디가 어떤 의미였는지는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시간에 대해 느끼는 이 답답함, 이 조급함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비례 이론이라고 하는데 5살 아이에게 1년은 인생의 20%이지만 60살에게 1년은 인생의 60분의 1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더욱 소중해지는 것이죠. 매일 아침을 여는 시간,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홀로 차 한 잔의 여유를 누리는 그 순간들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정작 중요한 시간은 놓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의 하루를 다 써버리고 나서 후회하곤 하시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7가지는 바로 그런 시간들이에요. 첫 번째, 끝없는 미련에 쓰는 시간입니다. 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영희 할머니는 74세로 70이 넘도록 한 가지 미련을 놓지 못하고 계셨어요. 30살 때 남편과 큰 다툼 끝에 화가 나서 내뱉었던 말 한마디 때문이었죠. 당신 같은 사람이랑 살 바에야 혼자 사는 게 나아. 그 말을 한 지 불과 3시간 후 남편은 급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 말이 그런 독한 말이었다는 사실에 영희 할머니는 40년이 넘도록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내가 그런 말만 안 했어도, 내가 조금만 더 참았어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 순간이 떠올랐고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어요. 자식들이 좋은 일이 있어도 온전히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손주들이 웃으며 달려와도 마음 한편에는 늘 그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영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지난 40년을 살아온 게 아니라 그 하루를 40년 동안 반복해서 산 것 같아.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인가요? 미련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감옥이에요. 벽도 없고 문도 없는데 우리 스스로 그 안에 갇혀서 나오지를 못해요. 지난날의 잘못된 선택, 하지 못한 말, 그때 놓친 기회들. 이런 미련들이 생각할수록 끝이 없다는 걸 아실 거예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자꾸만 떠오르죠. 그때 내가 좀 더 용기를 냈더라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만약에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지만 그 미련을 붙잡는 동안 현재의 시간을 계속 잃는다는 사실 혹시 느껴보셨나요? 과거는 다시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선택뿐이에요. 영희 할머니도 결국에는 깨달으셨어요. 어느 날 7살 된 증손녀가 이런 말을 했대요. 증조 할머니, 왜 항상 슬픈 얼굴을 하고 계세요? 증조 할머니가 웃으면 저도 기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영희 할머니는 번개를 맞은 것 같았다고 하셨어요. 내가 과거에 매달려 있는 동안 지금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영희 할머니는 조금씩 달라지셨어요. 과거의 그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하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남편에 대한 사랑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자원봉사를 시작하셨고, 젊은 부부들에게 갈등 해결의 지혜를 나누기 시작하셨어요. 남편에 대한 미안함을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시킨 거죠. 영희 할머니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련이라는 건 사실 사랑의 다른 이름이야. 그 사랑을 과거에 묻어두지 말고 지금 여기서 꽃 피워야 해. 우리는 모두 후회하며 살아요. 완벽한 선택만 해온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그 후회에 온 마음을 빼앗기면 정작 지금 내 앞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게 돼요. 과거의 상처는 인정하되 현재의 시간은 놓지 마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게 가장 현명한 보상이에요. 두 번째, 의미 없는 뉴스와 비교해 쓰는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흘러나오는 뉴스, 소셜미디어 속 남의 집 자랑을 보고 계시지는 않나요? 보다 보면 내 삶은 초라해 보이고 불필요한 불안만 커지죠. 현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현수 할아버지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는 게 일상이었어요. 정치 뉴스, 사건 사고, 경제 전망까지 하루에 3-4시간씩 각종 뉴스를 보며 분노하고 걱정하셨죠.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뉴스를 볼 때마다 혈압이 오르고 짜증이 나고 우울해지셨어요. 더 심각한 건 SNS였어요. 동창회 모임 사진을 보며 쟤는 여행도 자주 다니네 하고 부러워하시고, 지인의 자녀 결혼 소식을 보며 우리 아이들은 언제 결혼하려나 하고 걱정하시고, 누군가의 새집 자랑을 보며 우리는 여전히 전세인데 하고 비교하셨어요. 하루가 끝나면 늘 마음이 무겁고 불안했죠. 왜 나만 이렇게 뒤처지는 것 같을까? 그러던 어느 날 현수 할아버지에게 큰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르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하루에 몇 시간이나 뉴스를 보세요? 그때 현수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어요. 뉴스와 스마트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뇌는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죠. 정말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보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날부터 현수 할아버지는 실험을 해보셨어요. 하루에 뉴스 보는 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하고 SNS는 일주일에 2번만 확인하기로 하신 거예요. 대신 그 시간에 뭘 하셨을까요? 아침에는 베란다에서 기르는 화분들에게 물을 주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셨어요. 화초들이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평온해졌다고 하세요. 오후에는 동네를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셨어요. 봄에는 벚꽃이, 여름에는 무성한 녹음이, 가을에는 단풍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저녁에는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평소에 연락하지 못했던 오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드리셨어요. 3개월 후 현수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달라졌구나. 남의 삶을 구경하며 부러워할 시간에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일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착각하기 쉬워요. 많이 알아야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정보는 그중 극히 일부예요. 나머지는 그저 마음을 어지럽히고 불안하게 만들 뿐이에요. 남의 삶을 부러워하며 허비한 시간이 있다면 그만큼 나를 돌볼 시간은 줄어들어요. 정보를 덜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내 삶의 밀도를 높여줘요. 중요한 건 세상의 모든 일을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정말 의미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루 뉴스나 SNS 대신에 창밖을 내다보거나 가족과 대화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평온을 가져다 주는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남에게 맞추느라 흘려보내는 저녁 시간입니다. 정작 몸은 피곤한데 빠지면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나간 약속 있으시죠? 돌아오는 길에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경우도 많고요. 순자 할머니의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순자 할머니는 68세로 평생 착한 사람으로 살아오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시댁 행사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셨고, 동창회 모임도 성실하게 나가셨고, 동네 부녀회 일도 도맡아 하셨어요. 어떤 모임에서든 순자 할머니 없으면 허전하다는 소리를 들었죠. 하지만 순자 할머니 본인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특히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있는 시댁 제사는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하고 제사상을 차리고 뒷정리까지 하고 나면 온몸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다른 며느리들은 바쁘다며 잘 오지 않고 혼자서 모든 일을 도맡아 해야 했어요. 동창회 모임도 마찬가지였어요. 만날 때마다 옛날 이야기만 반복되고 누군가의 자랑이나 푸념을 듣기 일쑤였어요. 집에 돌아오면 늘 기운이 빠져 있었죠. 이런 모임이 뭔 의미가 있나 싶어도 오래된 인연인데 어떻게 안 갈 수가 있나.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억지로 나가곤 하셨어요. 전환점은 순자 할머니가 무릎 수술을 받은 후였어요. 한 달 정도 거동이 불편해서 모든 모임을 빠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죄송한 마음이 컸어요. 내가 없으면 사람들이 불편할 텐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사는 다른 며느리들이 돌아가며 맞더니 오히려 더 체계적으로 진행됐고 동창회도 별 문제 없이 잘 돌아갔어요. 무엇보다 순자 할머니 자신이 달라졌어요. 저녁 시간이 생기니까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었거든요. 요리 프로그램을 보며 새로운 반찬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좋아하는 드라마를 정주행하기도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 숙면을 취하기도 했어요. 딸과 통화할 시간도 많아졌고 손주들이 놀러와도 여유롭게 상대해 줄 수 있었어요. 무릎이 나은 후에도 순자 할머니는 달라진 생활을 유지하셨어요. 정말 가고 싶은 모임만 골라서 참석하기로 하신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순자 씨 요즘 많이 안 보이네요. 하는 소리도 들었고요. 하지만 몇 달 지나니까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라고 해요. 오히려 가끔 나타나니까 더 반가워하고 진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연락이 오더라고 하세요. 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동안 내 시간을 너무 함부로 내어줬구나. 시간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였는데.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의무적인 만남보다 기쁨을 주는 만남이에요. 시간은 예의 차리느라 쓰기엔 너무 소중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진짜 기쁜지, 그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에너지가 충전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그 약속은 정중히 거절하는 것도 지혜예요. 좋은 관계는 억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서로가 기꺼이 시간을 내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거든요. 네 번째, 필요 없는 불안에 쓰는 시간입니다. 혹시 병이 아닐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끝없는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신가요? 그런데 불안의 8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우리는 없는 문제를 만들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요. 민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민철 할아버지는 72세로 젊을 때부터 걱정이 많은 성격이셨어요. 특히 건강에 대한 불안이 심했어요. 조금만 어디가 아파도 이거 큰 병 아닐까? 하고 밤새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두통이 오면 뇌종양을 걱정하고, 가슴이 답답하면 심장병을 걱정하고, 소화가 안 되면 위암을 걱정했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늘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며칠 지나면 또 다른 걱정이 시작됐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상상이 꼬리를 물었어요. 만약에 내가 큰 병에 걸리면 가족들이 어떻게 될까? 혼자 사는데
갑자기 쓰러지면 누가 알까? 노후 자금이 의료비로 다 나가면 어쩌지? 그러다 보니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낮에도 피곤하고 기분도 우울했어요. 가족들은 할아버지, 너무 걱정 마세요라고 했지만 본인은 걱정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전환점은 민철 할아버지가 우연히 참석한 건강 강의에서였어요. 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불안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려는 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불안은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려 진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민철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어요. 걱정한다고 병이 예방되는 게 아니라 걱정 자체가 병을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거든요. 강사는 이어서 실용적인 조언을 해주었어요. 걱정이 생기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걱정이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만약 그렇다면 행동하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놓아버리세요. 민철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이 방법을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두통이 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병원에 가는 거야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병원 예약을 잡았어요. 경제적 불안이 생기면 지금 할 수 있는 건 가계부를 정리하고 절약할 부분을 찾는 거야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가계부를 썼어요. 반대로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으로 시작하는 상상들은 의식적으로 떨쳐내려고 노력했어요. 대신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일들을 했어요. 아침에는 라디오 체조를 하고 오후에는 동네를 산책하고 저녁에는 일기를 쓰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3개월 후 민철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잠도 잘 자고 표정도 밝아지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늘었어요. 무엇보다 오늘 하루 정말 알차게 보냈다는 만족감을 느끼게 됐어요. 민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걱정하는 시간에 운동하고 산책하니까 정말로 건강해졌어. 불안해할 시간에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니까 마음도 풍요로워졌고, 걱정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감정 중 하나예요. 특히 실체가 없는 걱정,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걱정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미래에 없는 문제를 끌어와 오늘의 시간을 갉아먹지 마세요. 불안 대신 작은 실천 하나를 해보세요. 건강검진 예약하기, 짧게 산책하기, 가족에게 안부 전화하기. 행동이 불안을 줄이고 시간을 되살려 줄 거예요. 걱정할 시간에 웃을 일을 하나 더 만드는 게 훨씬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5번째, 미루는 습관에 쓰는 시간입니다. 나중에 해야지, 내일로 미루자. 이렇게 미룬 시간은 사실 잃은 시간이에요. 해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해숙 할머니는 70세로 평생 꼼꼼하고 완벽주의 성격이셨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때문에 일을 자꾸 미루게 됐어요. 완벽하게 해야지 하는 마음이 오히려 시작을 방해했거든요. 예를 들어 오래된 사진들을 정리하고 싶어 하셨어요. 수십 년간 모아둔 가족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여행 사진들이 상자에 가득했어요. 언젠가는 앨범으로 정리해서 아이들 주려고 하시면서도 계속 미뤄두셨어요. 워낙 양이 많다 보니 한 번에 다 해야지 생각하셨는데 막상 시작하려니 엄두가 안 났던 거죠. 옷장 정리도 마찬가지였어요. 봄에 한 번에 다 정리해야지 하시다가 봄이 와도 이번 여름에는 꼭 하시다가 여름이 와도 또 미루고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자꾸 미루다 보니 오히려 일은 더 복잡해졌어요. 사진은 더 많이 쌓였고 옷은 더 많이 늘었고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가 됐어요. 해숙 할머니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왜 이렇게 시작이 안 될까? 전환점은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손녀가 놀러와서 이런 말을 했대요. 할머니, 저 사진 좀 보여주세요. 아빠 어렸을 때 모습이 궁금해요. 그런데 사진들이 워낙 어지럽게 섞여 있어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1시간을 뒤져도 원하는 사진을 찾을 수 없었죠.
손녀의 실망한 표정을 보면서 해숙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내가 완벽하게 하려고 미루는 동안 정말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고 있구나. 그날 저녁부터 해숙 할머니는 작은 변화를 시도하셨어요. 사진을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10장씩만 정리하기로 하신 거예요. 첫날에는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 사진들을 골라냈어요. 둘째 날에는 가족 여행 사진들을 정리했어요. 셋째 날에는 결혼식 사진들을 따로 모았어요. 매일 저녁 10분씩 차 한 잔 마시며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이었죠. 신기하게도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즐거웠어요. 사진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때의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한 달 후, 해숙 할머니는 깔끔하게 정리된 앨범 3권을 완성하셨어요.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 해요. 엄마, 이렇게 정리된 걸 보니까 우리 추억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 성공 경험이 해숙 할머니를 바꿨어요. 옷장 정리도 똑같이 적용하셨어요. 하루에 서랍 하나씩, 일주일에 옷장 한 칸씩 정리하니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집안 청소도, 서류 정리도 모든 일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조금씩 하기 시작하셨어요. 6개월 후 해숙 할머니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필요한 물건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해숙 할머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매일 조금씩 하니까 부담도 안 되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어서 좋아. 작은 일이라도 지금 해내면 그 뒤의 시간 전체가 가벼워져요. 노년의 지혜는 큰 일을 하는 힘보다 작은 일을 바로 하는 힘에서 나와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반은 끝난 거예요. 미루는 시간에 한 발짝이라도 내딛어 보세요. 그 작은 발걸음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6번째, 억지 모임에 쓰는 시간입니다. 수십 년 인연이라고 무조건 지켜야 할까요? 만남 후에 늘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그것은 억지로 낸 시간이에요. 경자 할머니의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경자 할머니는 69세로 고등학교 동창회를 25년간 빠짐없이 참석하셨어요. 동창회장까지 맡아서 열심히 활동하셨죠. 하지만 언젠가부터 동창회 모임이 부담스럽기 시작했어요. 만날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됐어요. 누구는 자식이 의사가 됐다는 자랑, 누구는 며느리 때문에 속상하다는 푸념, 누구는 남편이 아프다는 걱정. 그 사이에서 자꾸만 비교가 시작됐어요. 쟤는 손자가 벌써 대학생인데 우리는 아직. 저 친구는 집도 크고 여행도 자주 다니는데 우리는. 집에 돌아오면 늘 마음이 무거웠어요. 남들과 비교하며 내 삶이 부족해 보였고 괜히 우울해지곤 했죠. 그런데도 끊을 수가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데 내가 회장인데 빠지면 안 되지. 그러던 중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경자 할머니가 어머니 간병 때문에 힘들어할 때였어요. 동창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털어놨는데 돌아온 반응이 차가웠어요. 나도 그런 일 다 겪었어. 누구나 다 하는 거야. 요즘 좋은 요양원 많다던데 그냥 맡기지 그래. 위로는커녕 오히려 상처만 받았어요. 반대로 평소에 가끔씩만 만나던 이웃 할머니는 직접 집에 와서 도움을 주시더라고 해요. 반찬도 해다 주시고 어머니 간병하느라 지친 경자 할머니를 위해 차도 끓여주시고. 그때 경자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진짜 소중한 관계와 그냥 오래된 관계는 다르구나. 그날부터 경자 할머니는 점진적으로 변화를 시작하셨어요. 동창회 회장직을 정중히 사양하고 모임 참석도 선별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대신 정말 마음이 통하는 친구 2~3명과는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갔어요. 소규모로 만나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어려움을 위로해주고 기쁜 일도 함께 축하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관계도 만들어갔어요.
문화센터에서 만난 서예 동호회 사람들, 동네 산책 모임에서 만난 이웃들. 이런 분들과는 과거의 비교나 자랑보다는 현재의 기쁨을 나눌 수 있었어요. 1년 후 경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관계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어. 만나고 나서 기운이 나고 행복해지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니까 내 마음도 훨씬 가벼워졌어. 좋은 관계는 나를 더 가볍게 하고 웃게 만들어요. 시간을 나누는 대상이 곧 내 인생의 질을 결정해요. 오래됐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관계는 아니에요. 만남 후에 내 마음이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기쁘고 가벼워진다면 계속 만나시고, 무겁고 우울해진다면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해요. 인생 후반기에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내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해요. 7번째, 내 탓 아닌 일에 쓰는 시간입니다. 가족 문제, 사회 문제, 이웃 갈등까지 평생 내가 중간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뛰어들던 습관 있으시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모든 짐을 내가 지려고 하면 정작 내 삶에 쓸 시간이 남지 않아요. 정혜 할머니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릴게요. 정혜 할머니는 73세로 평생 가족의 중심 역할을 해오셨어요. 남편과 아이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중재하고, 시댁과 친정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고, 이웃 간의 다툼이 있으면 나서서 중재하셨죠. 주변 사람들은 정혜 할머니를 평화의 사도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하지만 정혜 할머니 본인은 늘 지쳐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정작 자신의 일은 뒷전이었거든요. 건강검진도 미루고 하고 싶었던 취미도 포기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양보하곤 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큰아들과 둘째 아들 사이에 유산 문제로 큰 갈등이 생겼을 때였어요. 두 아들은 서로 연락도 안 하고 가족 모임에도 같이 오지 않았어요. 정혜 할머니는 한 달 넘게 양쪽을 오가며 설득하고 중재했어요. 형제가 무슨 그런 일로 싸우니 서로 양보해라. 하지만 갈등은 더 깊어지기만 했어요. 어느 날 정혜 할머니는 몸살이 심하게 나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해요. 할머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요즘 힘든 일이 있으세요? 그때 정혜 할머니는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중간에서 해결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문제가 커지고 있구나. 그날부터 정혜 할머니는 달라졌어요. 두 아들이 갈등하는 일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기로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엄마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해결하지? 하지만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두 아들이 스스로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엄마가 중간에 있지 않으니까 오히려 직접 소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됐고 유산 문제도 원만히 해결됐어요. 정혜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어른이 된 자식들의 문제는 그들이 해결해야 할 몫이라는 것을요. 그 후로 정혜 할머니는 자신의 시간을 되찾았어요. 미뤄두었던 건강검진을 받고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요가 수업을 시작했어요.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도 다시 시작하고 혼자만의 시간도 즐기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엄마가 아니라 따뜻하게 지켜봐주는 엄마가 되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고 해요. 정혜 할머니가 73세에 했던 그 한마디가 바로 이거예요.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일은 애초에 내 시간이 쓰일 이유도 없어요. 다른 사람의 문제에 내 에너지를 모두 쏟아붓는 것보다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일에 집중하세요. 도움을 청한다면 지혜를 나눠줄 수는 있지만 대신 해결해줄 필요는 없어요. 진짜 사랑은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믿어주는 거예요. 시간은 인생 후반기에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노년의 자유는 무엇을 더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더 이상 붙잡지 않을까 해서 시작해요. 끝없는 미련, 의미 없는 정보, 의무적인 만남, 불필요한 불안, 미루는 습관, 독이 되는 관계, 내 탓 아닌 일들. 이 모든 것에서 시간을 되찾을 때 비로소 내 삶의 여백이 생겨요. 그 여백에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진짜 나를 웃게 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나눈다면 그것이 바로 인생의 황금기를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의 할머니의 그 한마디를 기억하시나요?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이 말은 단순히 자유로워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7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는 뜻이에요. 남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잊고 지냈던 자신의 꿈, 자신의 기쁨, 자신만의 시간을 되찾았다는 의미죠. 여러분도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내 인생을 살고 있는가? 만약 답이 주저된다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세요. 내 시간을 되찾는 일을요.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여전히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찾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정말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